예민수의 경제 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우리의 고민과 또 기회를 노리는 대표적인 섹터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관련된 뭐 겨울 논쟁이 그죠? 네.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런데 네. ASML 실적 쇼크로 허리케인까지 태풍까지 불어닥쳤습니다, 그죠? 아이고 될 만하면 이렇게 발목을 잡는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김대준 대표님 반도체 시장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ASML 실적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난 분기에 ASML 실적이 좋았느냐 아닙니다. 맞아요. 그 옛날에 지난번에 안 좋았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안 네, 좋았습니다. 근데 좀 이번에는 좀 과도하게 네.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부분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소부장 종목은 음. 그 레거시 반도체가 강한 이제 그 수요가 폭증될 때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오고 여기에 대한 실적치가 반영이 되거든요. 당연히 지난해까지 해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수요가 없었고 여기에 대한 실적치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치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관련한 하락은 좀 과도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황이 해외에 있는 반도체 기업 주가 대비해서 좀 과소평가, 저평가, 못 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비단 이제 가격 비교를 제가 꼭 해본다라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40불 고점에서 100불 살짝 깨는 40%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네. TSMC도 190불에서 130불 수준까지 한 40% 조정받고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25만 원 고점에서 15만 원까지 한 40%, 42% 조정받고 지금 19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적정 수준으로 가격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뭐 23, 4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8만 원, 19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가격차가 지금 현격하게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비단 얘기할 필요가 네. 없는 수준에서의 그렇죠. 상황인 거고요. 예. 그럼 반도체 겨울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내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 주가만을 본다면 겨울론에 대한 그 의견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섹터의 업종 내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엔비디아라든가 TSMC의 형태와 SK 하이닉스를 보면 여전히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저평가가 확실한 흐름의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한번 다시 넘어가서 반도체 겨울론에 대한 해석점과 한번 이해를 해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나왔습니다. 세 가지 악재 요인이 있었죠. 퀄테스트. 두 번째는 반도체 겨울. 유방. 예. 네, 실적 뭐 안 좋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기업 문화, 내부적으로 기업 문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의 조직 문화와 지금의 네. 조직 문화가 좀 바뀌었다라는 건데 제가 하나하나 이제 한번 요 부분을 깨보겠습니다. 퀄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두 번의 뭐 실패, 공식적으로 두 번의 실패가 있었고 이제 세 번 연말 즈음에는 통과를 회사 내에서도 확실시 얘기하고 있고 뭐 통과될 거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차에는 퀄테스트 통과할 거라는 대부분의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그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내 삼성전자가 만약 국내 어디에 뭐 납품을 한다고 하면 대기업에 그죠?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죠? 뭘 만들어서 삼성이 국내 대기업들과 한다면 벌써 어쨌든 역학 구조에서 다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뭐 외국 기업이 얄짤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뭐 삼성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통과 안 시키는 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 테스트는 뭐 통과 확률이 높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겨울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올해 삼성전자의 매출이 역대급일 겁니다. 지금 보면 왜냐하면 지난 3분기 실적도 79조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80조를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경기가 가장 좋았던 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73조 정도 수준에서의 매출 규모를 보여줬어요. 물론 이익치는 좀 다르죠. 그때와 지금 이익치가 그때는 한 13조 정도 영업이익을 발생했고 이번에는 뭐 다 포함해서 그 이하의 수준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 반도체 경기와 비랜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3.5불에 4불 사이였어요. 당연히 좋은 가격에
그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익치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디램 가격이 2불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불 살짝 깨고 뭐 흐름이 꺾였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현재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 규모적 측면은 좀 늘어났는데 이익치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을 보면 견조하다라는 해석으로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3, 4불대에서 매출과 디램 가격이 2불대에서의 매출을 비교했을 때 이번에 나온 실적치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라는 저의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겨울 매출 늘어나고 수요 증가하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이익치가 좀 줄어든 것은 디램 가격이 이전 대비해서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익치가 좀 줄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번에도 2조 원 이제 뭔가 뭐지 영업 배단에서 반영이 됐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거 감안하면 숫자로만 보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후 뭐 내년 뭐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내년 상황을 이제 미리 예측해 보면 네. 웨이퍼 공급량을 우리가 많이 예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의 웨이퍼가 몇 퍼센트 정도 투입량. 투입량이 되느냐에서 이제 6개월 뒤, 3개월 뒤 이제 반도체 흐름에 대한 네. 내용들을 예상을 하거든요. 지난 2분기에 대략 한 80%, 75에서 80% 웨이퍼 공급량 전 공정에 대해서 한 75에서 80% 공정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정체 흐름을 보였거든요.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80% 내외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예상하는 게 한 90%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만 장 정도가 풀로 들어가는 웨이퍼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한 90%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현재 분위기를 보게 되면 내년도 반도체 경기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내년에 바로 반도체 경기 꺾인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의 흐름과 경기가 그렇게 네.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나 주가는 과하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과죠. 그리고 네네.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시황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캐리 자금 이탈과 관련된 매도가 되어지는 상황 하에서 주가가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과거 주가 상황에서도 보게 되면 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바로 회복력을 보여주는 주가 상황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라고 보십니다.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자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이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지난 삼성전자가 82,000원 고점 찍을 때와 88,000원 고점 찍을 때를 보게 되면 주가가 계속 횡보하거나 조정받은 다음에 하이닉스가 칠 때 주가 바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의 하락과 주가 조정은 시간의 관계이고 일시적인 현상이고 개선될 수 있는 여지에서의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럼 SK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치면서 같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하이닉스는 좀 실적이 다를 거다. 이 지배 효과 때문에 그죠?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실적 발표 안 했는데 그죠? 삼성전자를 넘어설 거라고 네. 예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때문에 동조화로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로 투심이 악화됐지 않습니까? 이 투심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저평가 또는 하락하고 있는 또는 못 가는 이유에서의 상황이고요. 이 부분도 삼성전자의 개선점이 나타나면 뭐 동조화의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먼저 보면 네. 소부장은 좀 뒤로 하고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입니까? 매수 의견입니다. 네. 매수 의견이고 색깔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한미반도체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동조화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하이닉스는 15만 원에서 그래도 18만 원, 19만 원까지 반등을 줬어요. 그렇죠. 한 20%, 25% 반등을 줬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그만큼 못 경우는 올라왔죠. 9만 5천 원, 10만 원 근처에서 11만 원, 한 10% 정도 네. 수준의 반등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하이닉스의 반등치보다 더 크게 반등을 주는 게 일반적 수준에서의 가격 진환이었거든요.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실적치가 지난해 올 초 중반까지는 실적치가 개선치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가 이번 3분기, 4분기 예상치까지 판단해 볼 때 이제 정체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관심도가 컸던 종목들에 대한
그 이차전지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관심도가 컸던 종목과 기대치가 컸던 종목에 대한 주가 반응도가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이 관심도는 저는 소부장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플러스 소부장의 종목들, 소부장 내에서도 AI와 결합되지 않은 종목들로의 접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소부장단은 지금은 사실 하이닉스 쪽 계열들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한미반도체 좀 약하지만 이스페타시스 강하고 그죠? 네. 지난번에 참 이오테크닉스가 한번 움직이긴 했었다 그죠? 그러면 소부장에 대해 관심주는요?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 밸류, 하이닉스 향 종목들 보면 한미반도체, 테크윙이라든가 뭐 이런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부품주 내에서 저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 전망치를 볼 때 주가에 개선된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테스트 업체죠, 리노. 네, 맞습니다. 네.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의 주가를 보게 되면 그 AI 반도체가 움직이기 직전 달에서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해서 AI 흐름이 완전하게 시장에서 부각되기 이전 단계에 제일 강했던 섹터이거든요. 그리고 이 리노공업을 중심으로 한 이제 부품 관련 또는 저기 테스트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은 실적이 반도체 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부품주 내에서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탑픽으로 소부장 내에서 판단해 본다면 리노 같은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 결국 이제 그 후공정단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쪽 이거 리노공업은 지난번에 약간 그 또 이 스마트폰 네.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좀 특화를 보이는 쪽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적이 다른 소부장의 종목들 대비해서 긍정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뭐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는 네. 시각이 어떠세요?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 이제 분류를 할 때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먼저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기대치가 컸던 상황 하에서 2차전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물량이 많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 자체가 좀 더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수페타시스는 그간의 움직임 자체에서 한미반도체 결을 다리했기 때문에 개인의 집중화된 물량이 없다라는 측면으로 좀 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네. 보너스로 한 가지 질문만. 네네. 엔비디아는 조정받을 때 사면 됩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네. 단호하게 바로 그냥 그러면 한 1초 생각하다 답변하실 텐데 그냥 마가 없이 바로 아니오라고 해서 왜요? 왜냐하면요. 네. 최근 엔비디아가 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전체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할 때 평균 거래량이 4, 5억 주이거든요. 근데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2억 주 대매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되지 물론 이제 가격 면에서 절대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래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금 구조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2억 주 미만의 거래를 형성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하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네.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차가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지금 사는 시점에서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죠. 네. 반도체 시장 전략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